네, 현재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지난달 19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12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마지막 관문인 유엔 총회에 올라온 건데요. 유엔 총회에서도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된 겁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과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고강도 조치가 담긴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 인권 상황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 회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로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지,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2년 연속 고강도 조치를 담은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서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런 압박에 가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했지만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가 찬성하면서 안보리 의제로 오른 겁니다. 당시 회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을 향해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겁니다. 당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유엔의 압박이 이어지자 인권 문제에 있어 매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부담을 느낄 듯합니다. 유엔 회의석상은 물론 언론에 보낸 이메일 등에서 유엔 결의안은 미국 등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이며 탈북자들의 새빨간 거짓말 등으로 채워져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고강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통과되고 유엔 안보리까지 발벗고 나선 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방문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반 총장이 정말로 북한을 가게 되는 겁니까? 네, 반기문 총장은 이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방북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도 방북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s still under discussions with the authorities of DPRK, I sincerely hope that we'll be able to find the mutually convenient date as soon as possible.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 5월 개성공단 방문 허가까지 받았다가 방북 직전에 물거품이 됐었고 가장 최근에는 11월 23일 평양 방문설까지 나왔지만 실제 방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 총장이 이처럼 꾸준히 방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무래도 그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리응식 외무성 순회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유엔과 북한의 관계는 좋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요. 유엔이 대북 압박의 중심에 선 점 등을 감안하면 반 총장의 방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 총장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양합니다. 네, 또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이사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슬람 국가 IS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이 과거에 채택한 알카에다 제재 결의안을 IS 등으로 확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테러의 배후인 IS의 테러 자금 모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유엔 회원국들이 IS의 원유 밀거래 등을 막아서 IS로 흘러드는 돈줄을 끊는 동시에 IS 조직원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무기 밀매를 금지하는 것도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IS를 향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강력한 제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화상 연결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해서 미국 안팎에서 문매를 막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 퇴출론까지 나와서 최대 위기를 맞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여전히 공화당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몬마우스 대학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1%로 기록됐습니다. 이 대학의 10월 중순 때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런 높은 지지율 때문인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5차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공화당 후보로서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